농구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맘때면 항상 등장하는 영상, 바로 스카우팅 리포트로 돌아왔습니다. 요즘 농구 커뮤니티에서 제일 핫한 이름은 누굴까요? 아마도 다들 들어보셨을 바로 쿠퍼 플래그입니다. 고등학교 무대에서부터 난리였던 그 친구, 이제는 NCAA까지 접수하면서 또 한 번 모두를 놀라게 하고 있죠. 그런데 단순히 잘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선수는 진짜 뭔가 다른 아우라를 풍기고 있는데요. 2m 6cm의 좋은 신장을 갖춘 포워드이지만 가드처럼 플레이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공수 밸런스뿐만 아니라 리딩, 트랜지션까지도 정말 좋아 이 정도면 거의 하이브리드 괴물이라고 볼 수 있죠. 특히 수비에서의 센스는 본능 그 자체입니다. 위치 선정, 도움 수비 모두 가능한 선수. 1픽이 확정되었다고 봐도 무방한 플래그 선수가 과연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오늘 스카우팅 리포트 영상에서 한 번에 정리해볼까요? 플래그는 2006년 12월 21일생의 아주 어린 선수로 미국 메인주 출신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고교 유망주 하면 뉴욕, 캘리포니아, 텍사스 같은 유명 지역의 출신을 생각하지만 플래그는 메인 출신이라는 것만으로도 이미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그는 쌍둥이 형제인 에이스 플래그와 함께 농구를 시작했고 지역 커뮤니티에서 농구 천재 형제로 불리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수비와 코트 이해도는 쌍둥이인 에이스를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중학교 시절부터 스카우터들의 레이더망에 잡혔죠. 노코미스 지역 고등학교에 입학한 그는 거기서 이미 전미 무대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신입생 시절 평균 20득점, 10리바운드, 6블록이라는 말도 안 되는 스탯을 찍었고 이후 유망주들의 집합소라 불리는 몽버드 아카데미로 전학을 간 플래그는 이미 몽버드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수비수들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수비력 하나만큼은 일단 검증된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를 전 세계 농구 팬들에게 각인시킨 무대가 있죠. 바로 2022년 U17 세계 청소년 농구 선수권 대회인데요. 당시 미국 대표팀의 최연소 선수로 출전한 플래그는 평균 9.3득점, 10리바운드, 2.9블록을 기록하며 팀의 우승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단순히 기록만 좋았던 게 아니라 경기 내용도 정말 대단했죠. 블록 하나하나가 하이라이트급이었고 심지어 결승전에서는 MVP급 활약을 펼치면서 단숨에 넘버원 유망주로 도약하게 됩니다. 대회 직후 모든 드래프트 평가 기관에서 그를 2025년 드래프트 클래스 1위로 평가했고 농구 명문인 듀크 대학교 진학을 선택하면서 본격적으로 NCAA 무대에 발을 딛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농구 천재가 전미 최고 프로그램을 거쳐 드래프트 1픽 후보가 되기까지 이 선수의 배경 자체가 이미 영화 한 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이 괴물 유망주의 플레이 스타일은 도대체 어떤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수비입니다. 이 선수는 그냥 타고난 수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블록 타이밍이 미쳤습니다. 그냥 키 큰 선수가 팔을 뻗어서 막는 게 아닌 정확히 상대의 슛 타이밍을 읽고 올라가죠. 도움 수비를 위한 위치 선정도 예술인데 2대1 상황이든 로테이션 상황이든 어디서든 커버가 됩니다. 기본적인 스탯만 보면 그냥 샵 블라커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 경기를 보면 수비 리딩 능력 자체가 엘리트죠. 민첩한 움직임도 갖춰 스위치 수비까지 가능합니다. 상대 가드를 붙여놔도 절대 쉽게 뚫지 못하기 때문에 1번부터 5번까지 전체 포지션에 대한 수비가 가능한 만능 디펜더로 발전할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수비만 잘하는 것도 아니죠. 공격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은 선수입니다. 일단 트랜지션 오펜스를 들 수 있는데요. 플래그는 트랜지션 상황에서 정말 빠른데 본인이 직접 리바운드를 잡은 뒤 공을 몰고 상대 림까지 진격하는 장면이 한두 개가 아닐 정도죠. 덩크, 플로터, 킥아웃 패스까지 다양한 공격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니쉬도 확실합니다. 플래그는 포스터보다는 드리블 돌파나 미드레인지 중심으로 공격하는 스타일인데요. 슈팅 폼이 상당히 안정적인 편이기 때문에 점퍼 메커니즘도 괜찮고 특히 탑에서 던지는 스텝백이 꽤 위협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점, 바로 패스 능력이 있죠. 보통 이런 유형의 선수들은 볼 욕심이 조금 있는데 플래그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좋은 찬스가 보이면 과감하게 빼주고 하프코트에서의 패싱 게임도 꽤 능숙한 편이죠. 이는 곧 시야가 좋다는 점을 대변해주기도 합니다. 딱 한마디로 그를 정리하면 공격, 수비, 그리고 경기 흐름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만능 투웨이 플레이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런 유형은 NBA에서도 꽤나 귀한 존재이고 그가 1픽 후보로 당연시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러면 플래그의 강점을 정리해보고 NBA에서의 가능성도 본격적으로 파헤쳐볼 텐데요. 첫 번째 강점은 바로 앞에서도 언급했듯 수비에서의 영향력입니다. 그냥 잘 막는 정도가 아니라 경기 흐름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죠. 상대 에이스가 들어올 때마다 플래그 쪽으로는 공이 안 갑니다. 왜냐면 어차피 그쪽으로 가봤자 블록당하기 때문이고, 이는 단순한 높이나 스피드 문제가 아닌 정확하게 타이밍을 읽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코트 비전과 농구 IQ인데요. 보통 고등학교와 대학 유망주들은 자기 능력만 믿고 플레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플래그는 팀 플레이의 진심인 편이죠. 오프 더 볼 무브, 스크린, 헬프 디펜스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하려고 하며, 심지어 본인에게 더블팀이 들어오면 주저없이 빈 공간으로 패스를 뿌립니다. 이건 정말 NBA 레벨에서도 보기 힘든 마인드죠. 세 번째는 멘탈과 태도를 들 수 있는데요. 경기 내내 감정 기복이 없고 팀이 흔들릴 때도 중심을 잘 잡아줍니다. 인터뷰에서나 벤치에서도 차분하고 조용한데 경기 안에서는 누구보다 열정적인 선수로 변신하죠. 감정 컨트롤, 팀 중심 마인드 다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NBA에서의 포지셔닝인데요. 플래그는 전통 빅맨도 아니고 전형적인 윙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새로운 유형이라고 할 수 있죠. 스카우터들 사이에서는 포지션이 없다는 표현에 포지션리스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공격에선 3, 4번, 수비에선 1번부터 5번까지 모두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NBA에서 정말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비교되는 NBA 선수들을 보면 챗 홈그랜의 수비 감각과 스카티 반즈의 다재다능함, 그리고 초창기 벤 시몬스의 트랜지션 능력, 이렇게 다양한 선수들의 장점을 고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죠. 물론 완전히 같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만큼 다양한 퍼포먼스를 소화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입생 시절의 NCAA 퍼포먼스를 보면 단순히 재능 있는 유망주 수준을 넘어 당장 프로에서도 통할 수 있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플래그는 단순한 1픽 후보가 아니라 향후 10년 동안 리그를 바꿀 수 있는 프랜차이즈 빌더의 포텐셜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플래그에 대한 장점은 입이 아프도록 얘기했으니 이번에는 좀 더 냉정하게 단점과 향후 보완해야 할 부분들을 얘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슈팅의 일관성인데요. 플래그의 슈팅 폼 자체는 괜찮습니다. 폼도 안정적이고 릴리즈 타이밍도 빠른 편이죠. 하지만 문제는 경기 내 슛 성공률의 편차가 꽤 있다는 점이며, 특히 3점 라인 밖에서는 아직 무기라고 부르긴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의 NBA 트렌드에서 3, 4번 포지션을 소화하려면 어느 정도 외곽 슈팅 능력을 통한 스페이싱 능력이 필수적이죠. 수비가 붙을 때 돌파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점퍼 한 방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도 훈련 과정에서 슈팅 개선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고 하네요. 두 번째는 피지컬의 완성도입니다. 플래그가 마른 체형은 아니지만 아직 근육량이나 접촉 이후 밸런스 유지력은 조금 부족한 편인데요. 예를 들어 NCAA에서 피지컬 좋은 빅맨들을 상대로 포스트업 싸움을 할 때 약간 밀리는 장면들이 있었죠. 물론 나이를 생각하면 충분히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NBA는 말 그대로 피지컬 괴물들의 리그이기 때문에 최소한 7에서 8kg 정도는 체계적인 벌크업을 통해 몸싸움에서 밀리지 않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죠. 세 번째는 클러치 상황에서의 결정력인데요. 플래그는 평소에는 침착하고 똑똑한 플레이를 잘하는데 경기 후반 접전 상황에서 확실하게 내가 끝낸다는 에이스 본능까지는 아직 조금 더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건 단점이라기보단 그냥 경험 부족에서 오는 미숙함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번째는 창의적인 볼 핸들링 옵션의 한계입니다. 볼을 끌고 올라오고 간단한 드리블 돌파는 가능하지만 복잡한 아이솔레이션 상황에서의 변화무쌍한 드리블, 즉 상대를 흔드는 창의적인 핸들링은 아직 부족한데요. 물론 포워드 포지션에서 필수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자신이 창조하는 공격을 늘려가려면 이 부분도 중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플래그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은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장점인 부분이기도 한데, 경험이 쌓이고 피지컬적인 부분을 보완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하지만 NBA에서 진짜 탑티어 프랜차이즈 스타로 성장하려면 이런 세세한 약점까지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지난 2024 파리올림픽 미국 대표팀의 연습 상대로 뛰면서 NBA 엘리트 선수들에게 훌륭한 평가를 받았던 플래그는 이미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드래프트 역사에 남을 수준의 재능이고,
그를 선택하는 팀은 단순히 선수를 뽑는 게 아니라 그 팀의 10년 미래를 함께 설계할 핵심 조각을 얻게 되는 셈인데요. 댈러스의 그분은 아마 지금도 밤잠을 설칠 것으로 보이는데 농구팬 여러분들은 쿠퍼 플래그가 진짜 역대급 재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아직은 설레발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영상의 댓글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도 꼭 남겨주세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농구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드래프트에 대해 얘기하면 대부분 쿠퍼 플래그만 떠올리실 테지만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또 하나의 괴물 유망주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딜런 하퍼죠. 이 선수는 플레이 스타일도 독특하고 존재감도 남달라 경기를 보면 볼수록 빠져듭니다. 198cm의 왼손잡이 가드인 그가 공을 잡는 그 순간부터 경기의 흐름이 달라지는데요. 패스를 뿌릴 때는 마치 포인트 가드 같고 돌파할 땐 완전히 슈팅 가드 모드죠. 그런데 하퍼는 단순한 공격형 가드가 아닙니다. 리딩, 수비, 팀플레이까지 되는 올라운드 플레이어이며 심지어 몸싸움도 잘하고 포스트업까지 가능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은 그의 아버지가 바로 과거 시카고와 레이커스에서 우승 반지만 5개를 따낸 레전드 가드 론 하퍼라는 사실인데요. 이것만으로도 벌써 어떤 선수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자, 그럼 이 딜런 하퍼가 어떤 선수이고 왜 지금 드래프트 2픽으로까지 평가받는지 그리고 실제 NBA에서 어떤 스타일로 성장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그럼 스카우팅 리포트 지금 바로 시작해보시죠. 딜런 하퍼는 2006년생의 미국 뉴저지 출신으로 가드 포지션에서 198cm의 키는 상당히 준수한 편이고 윙스팬도 길어 수비나 리딩 면에서도 유리한 프레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농구 인생은 사실 태생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NBA 레전드 가드인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의 형인 론 하퍼 주니어도 G리그에서 플레이하며 NBA 문을 두드린 바 있습니다. 하퍼는 그런 집안에서 자연스럽게 농구를 접했고 어릴 때부터 각종 유소년 대회에서 눈에 띄는 재능을 보였는데요. 그의 플레이는 단순한 개인 기량이 아니라 경기 흐름을 읽고 상황을 조율하는 리딩 가드의 성향이 뚜렷했습니다. 하퍼는 뉴저지의 돈 보스코 예비 고등학교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전국구 유망주 반열에 오르죠. 신입생 시절부터 스타팅을 꿰찼고 3학년 때는 평균 24득점 6리바운드 5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전미 랭킹 탑3 안에 들게 됩니다. 특히 2023년 여름 나이키가 주최한 대회에서 가드임에도 불구하고 4경기 트리플 더블을 위협하는 만능 활약을 보여줬고 그 결과 드래프트 평가기관 모든 곳에서 2024년 클래스 최고 수준의 가드로 평가받게 되죠. 이후 뉴저지의 럿거스 대학교로 진학한 그는 사실 많은 팬들이 왜 듀크나 켄터키 같은 명문대가 아닌 럿거스 대학인지 의아해했지만 그는 형이 뛰었던 럿거스에 대한 애정 그리고 자신이 직접 팀을 이끌고 올리겠다는 뚜렷한 목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신입생 시절부터 자신의 진가를 발휘했죠. 자, 그럼 이제 딜런 하퍼가 실제 코트 위에서 어떤 스타일로 플레이하는지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템포 조절 능력인데요. 대부분의 고교 혹은 대학 유망주 가드들이 빠른 스피드와 강한 드리블로 돌파를 시도한다면 하퍼는 상대방의 리듬을 먼저 읽습니다. 급하게 치고 나가지 않고 상대 수비를 천천히 흔든 다음 타이밍을 완벽히 잡고 돌파하거나 패스를 뿌리죠. 이 플레이가 가능한 이유는 그가 단순히 개인 능력이 아니라 게임 전체를 조율할 수 있는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패싱 센스를 들 수 있는데요. 하프코트 세트 오펜스 상황에서 가드가 볼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공격 흐름이 끊기기 마련이지만 하퍼는 오히려 볼을 빠르게 움직입니다. 코트 비전이 좋아 백도어 컷을 들어가는 동료나 코너에 있는 슈터까지 잘 찾아내죠. 특히 왼손잡이라는 점에서 나오는 패스 각도가 일반적인 선수들과는 달라서 수비 입장에서 굉장히 예측하기 힘든 타입입니다. 트랜지션에서도 2대1 상황에서 빠른 판단으로 레이업 혹은 엘리웁 패스를 올려주는 장면이 자주 나오죠. 세 번째는 돌파와 마무리 능력인데요. 198cm의 사이즈를 활용한 성큼성큼 드라이브, 그리고 피니쉬에서의 다양한 옵션이 강점입니다.
플로터, 유로스텝, 그리고 컨택쿨 레이업까지 상대방과 부딪히고 버텨낼 수 있는 밸런스도 좋은 편이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은 가드지만 포스트업까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하퍼는 미스매치를 활용할 줄 아는 선수라 자신보다 작은 수비수가 붙으면 등을 지고 천천히 백다운을 치다 페이더웨이나 킥아웃으로 풀어내곤 하죠. 자, 이제 딜런 하퍼가 가진 가장 뚜렷한 강점과 NBA 레벨에서의 포텐셜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점은 역시나 다재다능한 플레이메이킹 능력이죠. 그는 단순히 볼을 나눠주는 패서가 아니라 코트 전체를 스캔하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찬스를 만들 수 있을지를 계속 계산하는 플레이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포인트 가드는 플레이메이킹, 슈팅 가드는 득점에 집중을 하지만 하퍼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죠. 두 번째 강점은 사이즈와 피지컬입니다. 198cm의 프레임은 NBA에서도 통하는 가드 사이즈이고 윙스팬과 하체 밸런스도 갖춰져 있어서 수비와 돌파 모두에서 유리합니다. 픽앤롤 수비에서 미스매치 만들기, 리바운드 가담, 트랜지션 수비까지 다 가능한 선수죠. 세 번째는 수비 능력인데요. 사실 많은 공격형 유망주들이 수비에서 약점을 보이는데 하퍼는 1에서 3번까지 전부 커버 가능한 수비 유연성을 갖고 있습니다. 긴 윙스팬뿐만 아니라 상대 패스를 미리 예측하는 센스도 뛰어납니다. 특히 볼이 없는 상황에서의 수비 집중력이 매우 좋다는 점이 인상적이죠. 대인 마크는 물론이고 로테이션 수비나 팀 디펜스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건 멘탈과 리더십이죠. 하퍼는 단순히 내가 잘하겠다가 아니라 팀을 이기게 만들겠다는 스타일인데요. 경기 내내 동료들을 살피고 벤치에서도 코칭 스태프와 소통이 활발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매우 침착하고 동료가 실수했을 때도 바로 수습에 들어가죠. 슛이 안 들어가더라도 분위기를 읽고 패스로 리듬을 되찾기도 하고요. 말 그대로 코트 위의 리더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선수죠. 이 부분은 NBA 스카우터들이 특히 높게 평가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NBA에서의 포텐셜은 어떨까요? 하퍼는 전통적인 가드롤보다는 최근 유행하는 빅가드 혹은 세컨더리 리딩 윙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질을 갖고 있습니다. 조슈 기디처럼 키 큰 리딩 가드 역할도 가능하고 타이리스 할리버튼처럼 패스와 슛을 병행하는 콤보 가드 유형도 가능하죠. 심지어 수비와 피지컬을 좀 더 끌어올리면 마커스 스마트 같은 수비형 리더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 팀이 하퍼를 데려가느냐에 따라 롤이 달라질 수 있지만 어떤 시스템에서도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연함을 갖고 있다는 게 진짜 큰 강점이죠. 현재로선 샌안토니오가 지명할 확률이 가장 높은데 스퍼스가 왜 탐내는 선수인지 이제는 충분히 감이 오실 겁니다. 그럼 이제는 조금 더 냉정하게 하퍼를 바라볼 시간인데요. 그가 가진 몇 가지 단점과 NBA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보완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슈팅 메커니즘과 외곽슛 성공률이죠. 하퍼는 돌파와 패스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이지만 외곽슛은 아직 확실한 무기라고 하긴 어려운데요. 릴리즈 타이밍이 약간 느리고 폼이 경기 중에 미세하게 흔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학교 레벨에서는 이게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NBA에서처럼 수비가 빠르고 촘촘한 환경에서는 득점에서 상당히 애를 먹을 수 있죠. 스페이싱과 득점 루트의 다양화를 위해 3점 성공률을 좀 더 꾸준히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속력과 폭발적인 퍼스트 스텝이 부족한 부분인데요. 하퍼는 리듬을 조절하는 데는 탁월하지만 순간적으로 수비를 제치고 치고 나가는 스피드나 폭발력은 다소 제한적입니다. 이 부분은 NBA 수비수들과 매치업할 때 드리블 첫 스텝에서 막히는 장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피지컬 트레이닝과 스텝 훈련을 통해 이 점을 보완하는 게 관건이겠네요. 세 번째는 클러치 시점에서의 디시전 메이킹입니다. 하퍼는 굉장히 똑똑한 선수이지만 가끔 너무 안전한 선택만 할 때가 있는데요. 경기가 접전일 때 한 방이 필요한 순간 공격을 적극적으로 풀어가기보다는 패스를 선택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건 하퍼가 팀 중심적이고 책임감 있는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NBA에선 때때로 그런 과감한 해결 능력도 필요하죠. 네 번째는 볼 없는 움직임의 다양성입니다. 공을 갖고 있을 때는 훌륭하지만 오프 더 볼 상황에서는 아직 다듬어야 할 점들이 많은데요. 컷인 타이밍, 스크린 활용, 약속된 움직임 등에서 약간 정체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NBA에선 이런 부분을 개선하지 못하면 수비에게 쉽게 읽히고 공격 옵션이 줄어들 수 있죠.
다섯 번째는 감정 컨트롤과 파울 유도 능력입니다. 하퍼는 비교적 온화한 성격으로 경기 중 감정 기복이 거의 없는 선수지만 가끔은 너무 점잖게 경기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NBA에서는 수비를 흔들기 위한 연기력과 접촉 이후 파울을 유도하는 연출력도 필요한 법입니다. 이런 프로페셔널한 영리함도 어느 정도 익혀야 할 숙제라고 할 수 있죠. 일단 현재 분위기만 봐도 딜런 하퍼는 2025 드래프트 클래스에서 가장 안전하고 준비된 가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완성도, 피지컬, 리더십, 멘탈까지 고르게 갖춘 선수이며 플레이 스타일도 NBA 팀들이 정말 좋아하는 유형이죠. 2순위 지명으로 샌안토니오행이 유력해 보이는 하퍼가 과연 빅터 웬바냐마, 스테픈 캐슬과 같은 젊은 선수들과 어떤 시너지 효과를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되는데요. 한 프랜차이즈의 백코트를 10년 넘게 책임질 수 있을 잠재력 높은 가드 하퍼가 만능 올라운드형 가드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딜런 하퍼 선수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농구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번 딜런 하퍼에 이어 오늘도 럿거스 대학교의 유망주 한 명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에이스 베일리죠. 쿠퍼 플래그, 딜런 하퍼와 함께 2025 드래프트 클래스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윙 자원, 그리고 하이라이트 머신이라는 별명에 가장 잘 어울리는 선수인데요. 2m 8cm의 큰 키에 날렵한 윙 스코러인 그는 기본적인 운동 능력은 둘째치고 슛, 돌파, 블록, 리바운드까지 모두 갖춘 진짜 올라운더 플레이어입니다. 하이라이트만 보면 거의 NBA급 덩커이고 플레이를 보면 이미 NCAA 수준에서 한 단계 위의 움직임을 보여주죠. 특히 듀오인 하퍼와 함께 럿거스를 이끄는 동안 NCAA 팬들은 이 둘을 현대판 듀란트와 하든이라고 하며 굉장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름부터가 에이스인 이 선수가 왜 정말 에이스인지, 그리고 어떤 점에서 NBA 윙 자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에이스 베일리는 2005년생의 조지아주 출신으로 실제 본명은 에이리어스 베일리지만 대부분의 팬들과 스카우터들은 그를 에이스라는 애칭으로 부르고 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진짜 에이스니까요. 그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전미 유망주 랭킹 최상단에 이름을 올렸고 특히 23-24 시즌을 기점으로 여러 평가기관에서 랭킹 2, 3위를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키도 크지만 윙스팬도 무려 7피트가 넘는 압도적인 신체 조건을 바탕으로 단순한 윙 플레이어가 아닌 경기 흐름을 바꾸는 존재로 자리 잡은 선수인데요. 20득점 이상은 기본으로 하면서도 리바운드, 블록, 스틸, 속공 마무리까지 전방위로 활약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하이라이트를 만드는 능력인데요. 단순히 득점을 많이 넣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들을 놀라게 만드는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풀코트 돌파 후 원핸드 덩크, 블록 후 속공 트랜지션, 수비수 머리 위로 꽂아넣는 포스터 덩크까지 그의 클립은 SNS에서 항상 수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미국 고교 농구계에서 베일리의 덩크 하이라이트는 일종의 시리즈처럼 소비되기도 했죠. 하지만 그는 그저 덩크만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중거리 점퍼, 코너 3점, 드리블 후 페이더웨이 같은 기술적인 옵션도 적극적으로 장착해 나갔습니다. 그 덕분에 다양한 득점 루트를 가진 올라운드 스코러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그 역시도 딜런 하퍼처럼 대학 진학으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여러 명문 대학교들의 러브콜을 받았음에도 그는 자신만의 길을 가고 싶다는 이유로 럿거스 대학교 진학을 선택했죠. 당연하게도 베일리는 NCAA 데뷔와 동시에 수많은 하이라이트를 생산했고 이미 NBA에 준비되었다는 평가까지 들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에이스 베일리의 플레이 스타일을 분석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건 폭발적인 운동 능력과 공격 본능입니다. 베일리는 점프력, 속도, 스텝의 반응 속도까지 모두 최상위 수준입니다. 세트 오펜스 상황에서의 아이솔레이션 돌파는 물론 트랜지션에서 볼을 잡는 순간 이미 골밑까지 도달해 있는 장면이 자주 나오죠. 특히 엄청난 탄력은 진짜 NBA급이고 리바운드도 곧잘 잡아냅니다. 두 번째는 득점 루트의 다양성인데요. 베일리는 단순한 속공 피니셔가 아니라 탑에서 스크린 받고 드리블 점퍼, 베이스라인 돌파 후 리버스 레이업, 코너 3, 엘보 점퍼,
심지어 포스트업까지 슛 셀렉션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매경기 상대 수비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합니다. 왼손을 활용한 피니시도 능숙하고 순간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유로 스텝도 잘 쓰죠. 세 번째는 수비에서의 임팩트입니다. 긴 윙스팬을 활용한 블록뿐만 아니라 1대1 대인 방어력까지 훌륭한데요. 특히 공이 없는 공격수에 대해서도 수비 위치를 잘 잡고 있고 헬프 수비에서의 판단력도 눈에 띕니다. 그는 스스로도 수비는 내 자부심이다라는 말을 할 만큼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에너지를 쏟는 타입이죠. 마지막으로는 오프 더 볼 무브를 들 수 있습니다. 베일리는 공이 없을 때도 꾸준히 컷인을 시도하고 백도어 컷, 베이스라인 슬립 같은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베일리의 강점과 NBA에서의 포텐셜을 한번 알아볼까요? 베일리의 가장 큰 강점은 앞에서도 언급했듯 운동 능력과 수비 포텐셜입니다. 특히 리커버리 속도가 빠르고 한 발로도 높이 점프할 수 있어 픽앤롤 상황에서 스위치하거나 로테이션 수비를 할 때 가장 큰 강점을 보이죠. 단순히 피지컬로 하는 수비가 아니라 수비 센스와 반응 속도를 함께 갖춘 선수입니다. 또 다른 강점은 트랜지션 게임에서의 파괴력인데요. 베일리는 수비 후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능력이 탁월하고 에너지 레벨까지 높아 풀타임 수비와 전환 공격 모두를 감당할 체력과 집중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격 측면에서는 아직 완성형은 아니지만 세컨드 점퍼나 원드리블 점퍼, 코너 3처럼 NBA에서 요구하는 미니멀한 공격 옵션들을 빠르게 익히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죠. 또한 고등학교와 NCAA에서도 드러났듯 클러치 상황에서 주저없이 올라가는 공격적인 마인드도 인상적입니다. 이번에는 냉정하게 베일리의 단점과 보완해야 할 부분도 들여다볼 차례인데요. 첫 번째는 외곽슛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베일리는 미드레인지와 커딩 공격은 안정적인 반면 3점 슛에서는 아직 일관성이 부족하죠. 릴리즈 속도나 폼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수비수가 압박할 때 성공률이 떨어지고 슛 셀렉션에서도 아직 정제되지 않은 느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볼 핸들링의 불안정성인데요. 드리블 돌파는 가능하지만 여전히 왼손 드리블과 복잡한 드리블 시퀀스에서는 미세한 흔들림이 있습니다. 탑에서의 아이솔레이션 상황에서는 종종 턴오버로 이어지는 장면도 있고요. 특히 NBA에서는 수비수들의 손이 훨씬 빠르고 도움 수비도 빠르게 붙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핸들링과 공간을 만드는 드리블이 요구됩니다. 세 번째는 게임 템포 조절 능력이죠. 베일리는 주로 폭발력으로 경기 흐름을 바꾸는 타입이지만 느린 흐름의 하프코트 경기에서는 아직 리듬을 스스로 만드는 능력이 약한 편입니다. 공을 갖고 있을 때 공격의 템포를 끌어올리거나 늦춰주는 리딩 감각은 좀 더 경험이 필요한 부분이죠. 네 번째는 경기 내 집중력의 기복인데요. 베일리는 에너지 넘치는 플레이어이지만 경기 내 흐름에 따라 약간 집중력이 떨어지는 순간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비 로테이션에서 늦거나 공격 리듬이 끊긴 후 리셋을 하지 못하는 모습 등이죠. 이건 체력과 멘탈 관리 양쪽 모두의 영역인데 프로 레벨에서는 한 번의 실수가 곧 실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 큰 집중력이 요구됩니다. 에이스 베일리는 2015 드래프트 클래스에서 가장 업사이드가 확실한 윙 자원 중 하나인데요. 그의 운동 능력, 사이즈, 수비 범위, 공격 다양성은 이미 NBA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여기에 경쟁심, 경기 감각, 팀 내 존재감까지 더해져 있어 조금만 손을 보면 금세 로테이션을 넘어 주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선수입니다. 현재 3픽을 가진 필라델피아가 스타 선수 영입을 위해 3픽을 트레이드할 가능성도 있어 과연 어느 팀으로 가게 될지 장담할 수 없지만 그에게 어울리는 몇몇 팀들이 있죠. 첫 번째 후보는 샬럿 호네츠입니다. 이미 라멜로 볼과 브랜든 밀러가 중심을 잡고 있지만 공수 양면에서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윙 자원은 부족하죠. 베일리는 특히 수비와 트랜지션 공격에서 즉시 전력감으로 쓰이기에 딱인 선수입니다. 두 번째는 유타 재즈인데요. 긴 리빌딩 사이클에 있는 팀으로 베일리처럼 사이즈 좋은 윙을 데려와 장기 프로젝트로 키우기 좋은 환경입니다. 게다가 수비 중심 시스템을 바탕으로 성장시키면 매우 강력한 자산이 될 수 있죠. 팀에 따라선 주전 3번으로 혹은 포지션을 가리지 않는 멀티 디펜더로도 활용이 가능한 베일리가 과연 향후 NBA의 미래를 이끌어갈 올스타급 윙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농구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2025 드래프트 탑5 후보로 올라서고 있는 멋진 가드 선수를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196cm의 신장과 리드미컬한 움직임, 거기에 득점, 수비, 리딩까지 모두 되는 올라운드 가드인 바로 VJ 엣지콤 선수입니다. 이름부터 특이한 엣지콤은 단순한 스코어러가 아닌 모든 상황에 적응하는 해결사라고 할 수 있는데, 오프 더블 무브도 좋고 공이 주어지면 돌파나 킥아웃 패스로 찬스를 창출해내는 플레이도 탁월합니다. 게다가 운동 능력도 엄청난 그는 트랜지션에서는 무지막지한 속도와 점프력으로 한 방에 경기 흐름을 바꾸고, 수비에서는 스틸, 헬프 수비, 리바운드 가담까지 가능하죠. 특히 고등학교 시절부터 보여준 리더십과 태도로 전문가들 사이에선 엣지콤이 NBA 진출 후 빠르게 주전자리를 꿰찰 것이란 평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엣지콤이라는 선수는 누구이고 무엇이 그를 탑 레벨 가드로 만들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VJ 엣지콤은 2006년생으로 미국이 아닌 바하마 출신인데요. 이미 자국에서도 차원이 다른 재능으로 평가받으며 성장했죠. 그의 농구 인생은 단순한 고교 스타의 그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가족을 떠나 미국으로 건너와 문화와 언어, 환경 모두 다른 곳에서 자신만의 경쟁력을 만들어야 했죠. 그는 플로리다의 롱아일랜드 루테란 고등학교에서 본격적으로 전국구 유망주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학교는 미국 고교농구 최고의 프로그램 중 하나로 매년 수많은 NCAA와 NBA 유망주를 배출하는 곳인데요. 엣지콤은 이곳에서 2년 연속 팀의 에이스로 활약했고, 2023년에는 게토레이가 주관한 올해의 고교 선수 후보까지 거론됐을 정도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단순히 기록이 좋은 게 아니라 어떤 경기든 판을 바꾸는 역할을 맡았다는 점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았던 엣지콤은 큰 경기에서 더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회 결승전, 전국 방송 경기 등 중압감 있는 무대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고, 오히려 본인의 플레이를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높은 자신감을 보여줬죠. 그가 베일러 대학교를 선택한 이유도 단순하지 않았는데요. 역시나 많은 명문 대학교들이 그에게 오퍼를 넣었지만 베일러가 보여준 가드 중심 전술 시스템, 그리고 신입생에게도 주도권을 줄 수 있는 구조가 그에게 확실한 매력으로 다가갔습니다. 신입생 때부터 이미 주전자리를 꿰찼고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두각을 드러냈죠. 자, 이제 VJ 엣지콤의 실제 플레이 스타일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폭발적인 퍼스트 스텝과 돌파 능력인데요. 엣지콤은 공을 잡는 순간 수비수 한두 명을 단숨에 따돌릴 수 있는 가속력이 있습니다. 페이크 없이도 드리블 첫 스텝에서 바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이건 고교 시절부터 그의 시그니처 무브였고 NCAA에서도 그대로 통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피니쉬 능력도 좋은데요. 돌파 후 플로터, 양손 피니쉬뿐만 아니라 채공력까지 모두 안정적인 편입니다. 상대 빅맨이 기다리고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접촉을 만들어 자유투를 얻어내거나 궤적을 받고 깔끔하게 넣어버리죠. 두 번째는 전환 속도와 트랜지션 공격입니다. 발이 빠른 만큼 속공 상황에서 정말 무서운 선수인데요. 수비 리바운드 볼이 전방으로 나가기만 하면 그는 두세 번의 드리블만에 골밑에 도달해 마무리합니다. 특히 속공에서 패스 타이밍을 보는 눈이 좋아 자신이 직접 마무리하지 않을 때는 킥아웃 패스나 컷인을 정확히 활용하죠. 단순히 운동 능력만이 아니라 시야와 판단까지 좋은 선수입니다. 세 번째는 폭넓은 수비 범위를 들 수 있는데요. 엣지콤은 사이즈도 괜찮고 사이드 스텝도 민첩해 1에서 3번까지 수비가 가능하고, 특히 스틸 타이밍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리스크를 크게 치지 않으면서도 볼 핸들러의 허점을 정확히 찌르는 수비 센스를 갖고 있죠. 도움 수비 상황에서도 로테이션 판단이 빠르고 리바운드 참여도 적극적입니다. 마지막은 오프 더블 무브를 동반한 연계 플레이죠. 엣지콤은 공이 없을 때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백도어 컷, 스크린 후 리액션, 코너에서의 스팟업 슛까지 상황에 맞게 움직여 수비를 흔드는 능력이 뛰어난데요. 이런 움직임은 가드로서 단순한 볼 소유자에 머물지 않고 전체 시스템 안에서 융합되는 플레이어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제 엣지콤이 가진 가장 두드러지는 강점들과 NBA 레벨에서 어떻게 통할 수 있는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점은 신체 조건과 운동 능력의 조화이죠. 엣지콤은 신체 사이즈뿐만 아니라 점프력, 스피드, 코어 밸런스까지 고르게 갖춰져 있어 단순한 운동 능력 이상으로 경기 내 에너지에 큰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는 공수양면에서의 실질적 기여도인데요. 공격 템포, 트랜지션 수비, 리듬 조절 등 다양한 면에서 영향을 줍니다. 볼을 갖고 있을 땐 확실한 옵션, 공이 없을 때도 수비를 끌어당길 수 있는 선수이며 수비 시에는 상대 백코트를 끊임없이 압박하는 존재감이 있죠. 세 번째는 심리적인 안정감과 멘탈입니다. 엣지콤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주목받아온 유망주이지만 과한 플레이나 무리한 액션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팀이 이긴다는 걸 알고 움직이는 타입이죠. 감정 기복 없이 경기를 치르는 성숙한 멘탈은 NBA 적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질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는 포지션 유연성이 있는데요. 엣지콤은 NBA에서 1.5번 포지션, 즉 콤보가드 역할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2번으로 출전하면서도 볼 운반을 분담할 수 있고 수비에선 1에서 3번까지 폭넓게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스위치 디펜스가 주류가 된 현대농구에 완벽하게 맞는 자원입니다. 물론 엣지콤의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당연히 보완해야 할 몇 가지는 있죠. 첫 번째는 외곽슛의 일관성과 볼륨 부족입니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3점슛 잠재력은 보여줬지만 실전에서의 시도 횟수나 성공률은 아직 안정적이라 보기 어려운데요. 기술적으로는 슈팅 폼이 깔끔하고 릴리즈도 빠르지만 풀업 점퍼나 스텝백 등 창조적인 슈팅 무브는 아직 미완성 단계입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NBA에서는 돌파 전용 가드로 분류되어 수비에게 읽히기 쉬워질 수 있죠. 두 번째는 게임 전체를 조율하는 리딩 감각입니다. 엣지콤은 콤보 가드 유형이라 1번 포지션을 소화할 수도 있지만 진성 리딩 가드처럼 세트 오펜스를 안정적으로 지휘하는 능력은 아직 제한적인데요. 특히 하프코트 공격 상황에서 언제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고 언제 멈춰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조금 빠르거나 느릴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파울 관리와 수비 리스크죠. 엣지콤은 수비에서 적극적으로 손을 쓰는 스타일이라 고교와 NCAA 레벨에서는 스틸이 잘 통했지만 NBA에서는 더 빠르고 강한 핸들러들에겐 많은 반칙을 범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로테이션 상황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스틸을 노리다 공간을 내주는 경우도 있고 픽앤롤 수비에서 팀 동료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약한 장면도 가끔 포착됩니다. 네 번째는 플레이의 다양화인데요. 엣지콤은 매우 성숙한 선수이지만 때로는 너무 팀 시스템에만 충실하려다 보니 자신만의 무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적습니다. 클러치 상황에서도 과감한 피니쉬보다는 패스를 선택하거나 드리블 타이밍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죠.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VJ 엣지콤은 이번 드래프트 클래스에서 가장 즉시 전력감에 가까운 가드 중 하나입니다. 그의 신체 조건, 수비 에너지, 트랜지션 공격, 그리고 기본적인 득점 능력은 지금 당장 NBA의 로테이션에 진입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현실적인데요.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지만 동시에 성장 여지도 분명합니다. 공격에서의 다양성, 리딩 능력, 하프코트에서의 창조적인 플레이를 발전시킬 수 있다면 그는 올스타급 투웨이 가드로 진화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갖고 있죠. 현재는 4픽으로 샬럿 호네츠의 지명을 받을 확률이 높은데 라멜로 볼이라는 걸출한 포인트 가드의 도움 아래 실전 감각과 안정성을 더 키워나간다면 공수양면으로 활약할 수 있는 훌륭한 투웨이 플레이어로 성장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VJ 엣지콤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소중한 의견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농구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느덧 스카우팅 리포트 5번째 시간으로 돌아왔는데요. 오늘도 가드 포지션의 유망주 선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텍사스 대학교의 스코어링 가드 트레 존슨이죠. 이 선수는 단순한 슈터가 아닙니다. 점수를 만드는 방식 자체가 예술적이고 다채롭다는 점에서 그의 득점력은 고교 시절부터 이미 전문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어 왔는데요. 조금만 공간을 내줘도 풀업 점퍼를 터뜨리고 스크린 없이도 수비수를 제압하는 오프 더 드리블 슛, 심지어 수비수가 붙어 있어도 피하지 않고 쏘는 담대함을 갖춘 선수죠. 고교 시절부터 주요 랭킹 사이트에서 항상 상위권을 차지한 그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지
코트 위에서는 어떤 유형의 득점 옵션으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NBA 스카우터들이 그에게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풀어보려 합니다. 2025 드래프트 클래스에서 가장 순도 높은 득점 재능, 트레 존스의 스카우팅 리포트를 함께 하시죠. 트레 존스는 2006년생으로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성장한 선수입니다. 1m 98cm의 신장은 슈팅가드 포지션에서 완벽한 프로토타입을 갖춘 신체 조건으로 통하는데요. 그의 농구는 어릴 적부터 득점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농구 코치를 겸했던 아버지의 지도 아래 유소년 시절부터 코트에서 시간을 보내며 점점 공격적인 마인드셋이 몸에 배어든 케이스죠. 레이크 하이랜즈 고교에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2학년 시즌에는 이미 평균 23득점 이상을 기록하며 텍사스에서 최고의 스코어러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이후 그는 수많은 무대에서 엘리트 수비수들을 상대로 꾸준히 자신의 득점 본능을 입증해왔고 대다수의 평가기관에서 꾸준히 탑5 자리를 유지해왔죠. 2023년 여름 많은 대학의 러브콜을 받았지만 가족과 지역 커뮤니티 그리고 빠른 적응을 고려해 고향과 가까운 텍사스 대학교를 선택하며 NCAA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대학 무대에서도 경기당 20득점에 가까운 고감도 득점력을 보여주며 팀의 에이스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했는데요. 트레 존슨의 플레이 스타일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공격의 해답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선수입니다. 그는 전형적인 스코어링 가드이지만 게임 전체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유기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죠. 우선 그의 미드레인지 게임은 이미 프로 수준입니다. 엘리트 수비수 앞에서도 망설임 없는 풀업 점퍼를 시도하고 드리블 후 밸런스를 유지한 채 높은 릴리즈 포인트에서 정확하게 슛을 쏘는 모습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그의 트레이드 마크였는데요. 특히 오른쪽 하이포스트나 엘보우존에서 만들어내는 득점 루트는 매우 효율적이고 공간이 비좁아도 작은 페이크 한 번으로 수비를 무너뜨리는 감각은 정말 수준급입니다. 다음으로 눈에 띄는 건 그의 오프 더 볼 무브죠. 존슨은 볼을 직접 다룰 때만 좋은 선수가 아닙니다. 스크린을 활용해 자유롭게 빠져나오고 코너나 윙에서 기회를 엿보며 공간을 스스로 창출할 줄 알죠. 이는 NBA 시스템에서 중시되는 오프 더 볼 활용도에서 강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단순한 볼 핸들러가 아닌 2차 득점 옵션으로도 활용 가능한 전천후 스코어러라는 거죠. 그리고 존슨의 더 무서운 점은 1대1 상황에서의 창의력도 매우 뛰어나다는 점인데요. 빠르진 않지만 민첩한 첫 스텝과 부드러운 드리블로 수비수를 교란시키는 능력이 돋보이며 변속을 이용한 드라이브와 스텝백 점퍼, 그리고 페이더웨이 슛 등 공격 루트를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어 한 가지 수비 전략만으로 그를 막기 어렵죠. NCAA에서도 그는 과감하게 공격을 전개하며 하프코트 상황에서 팀이 막혔을 때 스스로 공격을 창출하는 큰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트레 존슨의 가장 큰 강점은 명백합니다. 바로 득점력이죠. 조금 더 세부적으로 파보면 우선 슛 셀렉션과 릴리즈 타이밍이 매우 우수합니다. 존슨은 자신의 슈팅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고 드리블에서 슛으로 넘어가는 전환 타이밍이 NBA 수준에서도 경쟁력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오른쪽으로 드리블하다 멈춰서 풀업 점퍼를 던지는 동작은 그의 대표적인 하이라이트 장면이죠. 그는 슈팅 기복이 적고 멘탈적으로 안정적인 성향을 보여줍니다. 연속으로 슛이 안 들어가는 상황에서 플레이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고 흐름 속에서 다시 리듬을 되찾는 과정이 매우 성숙하고 이 점은 NBA에서도 팀의 흐름을 해치지 않는 2-3 옵션 자원으로서 매력적인 포인트죠. 다음은 피지컬과 신체 밸런스인데요. 198cm의 높이에서 나오는 릴리즈 포인트는 수비수가 블록하기 매우 어렵고 드라이브 시에도 몸싸움에서 밀리지 않을 만큼 하체 힘이 강합니다. 또한 공간 활용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죠. 볼을 가진 상황에서 단순한 돌파가 아닌 드리블로 수비수의 무게중심을 이동시키고 곧바로 반대 방향으로 스텝백을 사용하는 장면은 그가 이미 득점 장면을 설계하는 능력을 갖췄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존슨은 NBA 수비수들과의 1대1에서도 통할 수 있는 공격 템포와 리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운동 능력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흔드는 변화와 기술로 공간을 만들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확실한 득점력과 기본기가 잘 갖춰진 존슨에게도 몇 가지 보완할 점은 분명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플레이메이킹 역량입니다.
존슨은 기본적으로 득점 본능이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볼을 잡았을 때 공유한다는 개념보다는 득점한다는 생각이 우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후 킥아웃 패스나 2대2 상황에서의 롤맨 활용이 아직 날카롭지 않죠. 이는 NBA 레벨에서 가드 혹은 윙 자원으로 기용될 경우 본인의 공격 루트를 상대 수비가 읽기 시작하면 고립될 위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비에서의 집중력과 피지컬 활용인데요. 신체 조건이 좋은 편이지만 가로 수비에서 일명 개걸음이 느리다는 평가가 있고 종종 픽에 걸리거나 스크린을 넘는 과정에서 맥없이 뒤처지는 장면도 보이죠. 또한 수비할 때 손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 NBA의 빠른 리듬에서 파울을 쉽게 유도당할 수 있는 부분도 지적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경기 내 에너지 유지력을 들 수 있는데요. 공격에서는 무리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움직이지만 수비나 리바운드 상황에서는 간혹 에너지가 떨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특히 공격 포지션 후 수비 전환 시 집중력이 흐려지는 경우가 있어 꾸준함이라는 키워드를 계속 되새기는 게 중요해 보이죠. 트레 존슨은 명확한 스타일을 지닌 선수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특정 팀 시스템에 더 잘 어울릴 수 있는데요. 우선 그는 즉시 득점이 필요한 팀이나 세컨 유닛에서 공격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옵션이 부족한 팀에 적합합니다. 오펜시브 레이팅이 하위권인 워싱턴처럼 벤치 득점이 부족한 팀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자원이 될 수 있죠. 또한 볼을 많이 점유하지 않고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미 슈퍼스타가 있는 팀의 서브 옵션으로도 적합합니다. 그의 훌륭한 오프 더 볼 움직임과 빠른 슛 릴리즈가 잘 맞아떨어질 수 있는 그런 팀이 안성맞춤일 수 있겠네요. 전체적인 포텐셜과 수비 기여도에 대한 의문이 있지만 공격적인 스킬셋은 확실한 트레 존슨. 현재는 유타가 지명할 가능성이 높은데 과연 어떤 팀의 선택을 받게 될까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부탁드리며 다음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농구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 NBA 드래프트 클래스에서 순도 높은 스코어링 가드 하면 누구를 떠올리시나요? 딜런 하프나 트레 존슨 같은 유명 유망주들이 먼저 떠오를 수 있겠지만 그 틈새에서 조용히 자신만의 이름을 새기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클라호마 대학교의 해결사 제러마이아 피어스죠. 고등학교 시절부터 득점력, 클러치 감각, 그리고 핸들링 기술에서 확실한 개성을 보여줬던 그는 마치 리듬이 살아있는 음악처럼 부드럽고 또 날카로운 플레이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수비수를 앞에 두고 드리블을 섬세하게 조율한 뒤 정확한 타이밍에 풀업 점퍼를 꽂아 넣는 모습은 마치 NBA의 베테랑 가드들을 연상케 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는 단순한 슈터도 단순한 볼 핸들러도 아닙니다. 경기를 읽는 눈, 템포 조절 능력, 그리고 자기만의 스코어링 루트 설계 능력까지 갖춘 정교한 타입의 플레이메이커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러마이아 피어스가 어떤 성장 배경을 거쳐 지금의 위치까지 왔는지, 그의 플레이 스타일은 어떤 유형에 가까운지, 그리고 NBA에서 어떤 포텐셜을 가진 자원으로 평가받는지를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러마이아 피어스는 2006년생으로 미국 일리노이주 출신의 1m 90cm의 콤보 가드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농구를 형과 함께 접하며 자연스럽게 볼 핸들링과 슈팅 기술을 익혔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이미 전국 랭킹 상위권 가드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특히 5성급 유망주로 분류된 그는 고등학교 2학년 시절부터 주요 랭킹 기관에서 전미 탑 30 안에 꾸준히 랭크되어 있었고 치명적인 드리블과 풀업 점퍼 능력으로 스코어러형 리딩 가드로 불렸죠. 그는 UAA, EYBL 등의 서킷 대회에서도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전미 평균 20득점, 3점슛 성공률 40%에 육박하는 환상적인 퍼포먼스를 꾸준히 선보였습니다. 이러한 고교 커리어는 단순히 득점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닌데요. 그는 다양한 수비 매치업에 대응하고 팀의 템포를 조절하며 때론 클러치 타이밍에 게임을 스스로 마무리할 줄 아는 결정력과 리더십도 겸비한 선수로 성장해왔습니다.
이후 오클라호마 대학교 진학을 선택한 피어스는 시즌 초반 3경기는 벤치에서 출발했지만 빠르게 주전으로 자리 잡으며 팀의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득점력과 경기 운영 능력은 팀의 13연승에 크게 기여했으며 특히 시즌 후반 8경기에서 평균 22.6득점, 4.9리바운드, 5.1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드래프트 주가를 높이는 데 성공했죠. 제러마이어 피어스의 플레이 스타일은 전형적인 하프코트 크리에이터에 가깝습니다. 그는 자신의 리듬을 만들어낼 줄 아는 가드이고 수비수의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템포 변화에 매우 능하죠. 핵심적인 무기는 풀업 점퍼입니다. 3점 라인 바깥, 미드레인지, 자유투 라인 부근 등 본인이 원하는 지점에 멈춰서서 점퍼를 시도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한데요. 공간이 크지 않아도 순간적인 제동과 드리블 셋업을 통해 자신만의 슛 타이밍을 확보하는 능력이 좋습니다. 또한 피어스는 플로터나 페이더웨이 같은 세련된 마무리 기술도 갖추고 있으며 수비수가 올라오면 빠르게 드라이브로 파고들고 디펜더가 뒤로 빠지면 과감하게 점퍼를 시도하는, 즉 붙으면 제치고 떨어지면 쏜다의 전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는 볼을 오래 잡고 있는 타입은 아니며 패스를 통해 경기를 풀 줄 아는 기본적인 시야와 판단력도 갖춰져 있죠. NBA에서 주전 포인트 가드로 쓰기엔 턴오버가 다소 나오는 편이지만 2번 포지션 혹은 서브 플레이메이커 역할에서는 임팩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키에 비해 윙스팬이 특출나진 않지만 사이드 퀵니스와 상체의 반응 속도가 좋아 온볼 수비에서 준수한 모습을 보이고 경기 흐름을 읽고 스틸 찬스를 노리는 감각적인 순간 판단력도 갖고 있죠. 피어스의 가장 큰 강점은 단연코 스스로 득점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풀업 점퍼와 드라이브인 패턴, 그리고 슈팅 타이밍 조절 능력은 이미 완성형에 가까운데요. 그의 미드레인지 풀업은 부드러우며 순간적인 체중 이동을 활용해 수비수를 따돌리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특히 클러치 상황에서 자신있게 점퍼를 시도하는 멘탈은 프로 레벨의 마인드셋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죠. 또한 피어스는 슈팅 외에도 기초적인 패싱 감각과 빠른 의사결정 능력을 갖고 있어 볼을 오래 끌지 않고도 경기 흐름을 읽으며 연결해주는 역할도 해낼 수 있습니다. 이는 NBA에서 흔히 요구되는 세컨드 볼 핸들러 역할에서 강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수비 측면에서도 상체 리액션과 스틸 타이밍은 기대 이상인데요. 몸싸움보다는 포지셔닝과 예측력을 활용하는 타입으로 NBA의 하프코트 수비에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한 피지컬과 기동성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도 피어스의 가장 주목할 만한 포텐셜은 작은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리듬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운동 능력이 아닌 농구 IQ와 공간 이해도에 기반한 움직임이며 실제로 그는 스크린을 타고 올라오는 움직임, 순간적인 백도어 컷, 그리고 리듬 드리블 이후의 변속 등에 매우 능하죠. NBA 스카우터들이 주목하는 부분도 바로 이겁니다. 즉시 기용할 수 있는 스코어링 자원이자 몇 년 안에 세컨드 유닛을 책임질 수 있는 주 득점원까지 성장할 수 있는 타입이라는 점이죠. 제러마이아 피어스는 분명히 준비된 스코어러입니다. 그러나 그가 NBA에서 주전급 가드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몇 가지 명확한 보완 과제가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체격 접근과 피지컬 경쟁력입니다. 190cm의 키는 가드 포지션에선 평균적이지만 윙스팬이 길지 않고 상체 근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죠. 이는 수비 시 1대1에서 강한 공격형 가드에게 밀릴 수 있고 드라이브를 통한 피니쉬의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페인트존 마무리의 다양성 부족입니다. 피어스는 풀업 점퍼와 미드레인지에서 확실한 무기를 지니고 있지만 림 근처에서의 창의적인 피니쉬, 양손 활용 능력, 컨택을 유도하는 플레이 등은 아직 개발 단계입니다. 이는 림 프로텍터를 상대할 때 한계로 작용할 수 있죠. 세 번째는 플레이메이킹의 확장성입니다. 피어스는 세컨드 핸들러로서는 훌륭하지만 메인 볼 핸들러로서의 경기 조율 능력은 아직 확신을 주기 어려운데요. 특히 픽앤롤 상황에서의 롤맨 활용, 스킵 패스 타이밍, 트랜지션 속 리딩 등은 더욱 집중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게임 내 일관성과 수비 지속성입니다. 피어스는 때때로 슛 감각이 살아있는 날엔 압도적인 득점력을 보여주지만 슛이 흔들리는 날에는 전체적인 영향력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죠. 또한 수비 시 집중력 유지와 파울 관리에서 개선의 여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피어스는 NBA에서 벤치 유닛을 이끄는 세컨드 유닛 스코어러 혹은 세컨드 핸들러 유형에 적합하다는 평가로
2라운드 탑 10 안에 지명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그는 즉시 투입해도 공격 흐름을 끊지 않고 10에서 15분 이상을 소화할 수 있는 전술적 자산이 될 수 있으며 특정 팀의 시스템에 따라서는 롤플레이어 이상의 성장 가능성도 존재하죠. 젊은 핵심 자원을 중심으로 팀 컬러를 다듬고 있는 리빌딩 팀들에겐 피어스 같은 즉시 전력감의 백업 가드가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전 가드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벤치 스코어러 자원을 필요로 하는 팀들에게도 피어스의 셋업 점퍼와 클러치 스코어링 감각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여지가 있죠. 피어스는 앞서 언급한 페인트 존 마무리, 피지컬 강화, 메인 핸들러로서의 자질 중 하나 이상의 영역에서 뚜렷한 발전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미 자기만의 무기를 갖고 있으며 NBA에서 식스맨 이상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한 선수인 제러마이아 피어스. 여러분들은 이 선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큰 힘이 되며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